많으신가요? 네. 네. 많으시네요. 제가 저는 이제 간호사로 오랫동안 대학병원에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뉴스킨을 만났는데 오늘의 강의는 사업 설명보다는 내 건강 관리와 그리고 우리 제품의 뛰어난 제품력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해독가 TR90이고요. 사이드 세 번째 이거예요. 옆에 이거죠? 아, 옆에. 세 번째. 혹시 살이 찌는 흔한 이유들을 다 알고 있죠? 네. 여기에 제가 PPT로 있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근데 살이 찌는 흔한 이유가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못해서, 운동이 부족해서,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제가 병원 다닐 때 많이 환자들을 봤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질병에 이렇게 저희가 노출되어서 병원 치료받으러 왔는데 결국은 모든 게 한 가지로 묶이더라고요. 먹거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일어난 지금 질병이라든지 진단받은 거에 포커싱을 두고 있으니까 치료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유전적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실패 요인이 뭘까요?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양 자체가. 그래서 스트레스라든지 호르몬의 이상이라든지 변화, 그리고 신장이라든지 해독 기능 장기의 변화, 그리고 탄수화물 과잉, 그리고 대사장애, 대사증후군, 순환장애 이게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기존의 다이어트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칼로리에만 의존했던 다이어트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상식,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노출되어 있는 상식만 보고 일단 시도해보는 다이어트와, 그리고 체중 감소에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내 건강 상태를 모르고 바디웨이트 몸무게만 집중하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자체가 시작부터 실패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다이어트,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건강해지면 살이 찔까요? 몸이 나쁘면 살이 찔까요? 나쁘면. 몸이 나쁘면 살이 쪄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거는 건강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이 쪘네, 보기 좋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영양이 결핍되거나 아니면 몸에 독소가 축적되는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18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를 하면서 저 열심히 환자들을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환자분들이 영양이 결핍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살이 많이 찌거나 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세포에 영양이 결핍되어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많이 먹는데 영양적으로 많이 먹는 거하고 칼로리로 그냥 배가 불러줄 느낌을 위해서 많이 먹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결국은 독소가 축적되면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자연 재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독소 때문이고, 그리고 내 몸에 NK 세포라고 있어요. 이 세포는 내 몸에 나빠지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포가 분열을 했을 때 좋은 세포는 분열을 해서 계속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나쁜 세포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못하는 세포는 죽어야 돼요. 자살하거든요. 자연 살진 세포인데 NK 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하다 보면 이형성증이라고 하죠. 이상한 세포들이 나와서 그게 결국은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소가 많이 쌓여서 수명이 단축되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수명이 단축돼요. 오늘 할 강의가 해독가 TRIT입니다. TRIT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영양을 보충해주면서 내 몸의 세포 기능을 올려서 해독과 동시에 몸의 건강을 올려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 드릴게요. 독소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겠지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있고 내부적으로 생기는 독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학 물질,
저희가 바르고 하는 거 화학 물질 때도 있고 경피도 그리고 호흡 과정에서 들어오는 공기 중에 오염물질, 미세물질, 미세먼지 그리고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농약제, 주제, 살충제 그리고 가공식품을 통해 들어오는 방부제, 착색제, 유해물질 등 그리고 외부 독소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약. 우리가 먹는 약이 독소입니다, 사장님. 이게 분류가 뉴스킬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채널에 보면 나와요. 약도 독소고, 술도 독소고, 담배도 독소고, 모든 호르몬제 등의 화학물질들이 독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독소는 뭐냐면 제가 영양을 과잉으로 먹었거나 과식을 해서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 활성산소라든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대장에서 생성된 유해가스, 우리 뭐 방구라든지 유해가스들 있잖아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독소. 그리고 독소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부정적인 생각. 이거 자체가 독소예요. 우리는 이 독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나 우리 집에는 전부 다 걱정거리가 없는데 왜 나는 몸이 이럴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호사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먹는 약도 많은데 그것까지 먹으면 나는 배불러서 못 먹는다. 근데 그분들이 약을 먹은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쭉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약을 먹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자, 여에스더 씨 아시죠? 네. 이분의 책에 보면 나는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왜?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비타민과 합성 천연 비타민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근데 그냥 비타민은 두 가지로 나누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타민이 어떤 건가요? 약국에서라든지 일반 비타민은 합성이에요. 이야기 요 위에 보면 콜타르나 다른 동식물 등을 원료로 유기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합성 비타민제다. 콜타르가 뭐예요? 석유의 찌끄레기입니다. 아스팔트에 갈 때 깔고 남은 게 콜타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유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석유를 수입해 오면 등급을 매기거든요. 제일 좋은 게 우리가 항공유 비행기를 때문에 제일 나쁜 게 콜타르예요. 무슨 말이죠? 그 위에가 벙커식이요. 배기름. 지금 이 거제도에 우리 기름 유출되면 물을 호흡을 못하게 하니까 모든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런 것 자체. 세 번째가 미네랄 오일이에요. 우리가 화장품에 정량제로 쓰는 모든 것들이 석유계. 이걸로 화장품을 이게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비타민을 합성 비타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원가가 너무 싸요. 근데 천연 비타민은 어떨까요? 이거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사실은 직접 비타민을 추출해서 캡슐에 담는 천연 비타민은 가공도 그렇지만 부피가 많이 나와요. 그럼 캡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정제해도. 근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분들이. 그래서 합성과 비타민의 차이점은 엄청 많은데 제조 과정이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천연 비타민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타민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보관 자체가 안 되잖아. 천연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채소나 과일에 요 파이토케미칼 성분,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담아내기 때문에 알약이 여러 개이거나 크기가 커서 삼키기 어렵다는 점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술력을 파마덴스는 작게 만드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근데 이것 또한 저희 이제 알고 보면 비타민을 먹어야 이유 중에 못 먹는다는 이유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먹어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떤 사람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나 간질염 같은 이런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약물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 결핍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이 화학적인 약들은 우리 몸의 모든 길의 영양소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 약들 흡수를 하려면 몸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쓰게 만드는데 이 영양소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약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먹고 있는 약도 많은데 이것까지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이 제품으로 만드는 거는 간성상 일으키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 입증된 기능식품이 나온 거는. 근데 우리가 입증 안 된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보조라든지 그냥 이렇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든지 과학자가 없는 회사라든지 출처가 모르는 회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영양소별 성분과 함량이 하루에 필요한 양에 맞춰 제조된 종합 비타민제는 절대로 간이나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이 더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신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신장은 해독기 장기 중에서 맨 마지막 장기예요. 근데 아무 약도 못 먹게 병원에서는 처방을 합니다. 절대 먹지 마라 하거든요. 저도 신장 우리가 근무를 해봤지만 그런데 신장 내과에서 약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신약이 더 약간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독성이 쌓이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합니다. 해야 할 이유가 약으로 인한 화학적으로 장기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독성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입원할 때도 나는 다리가 다쳐서 왔는데 왜 새벽마다 깨워서 피검사를 하냐고. 나는 엑스레이 아무 장에 문제가 없는데 뼈도 부러진 거 아닌데 왜 아침마다 5시, 6시에 사진을 찍냐고. 우리 환자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약을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장기가 가스 찰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진을 찍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환자들은 처방전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때는 불만을 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문제가 많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교육 사업인 거예요. 알고 나서는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모를 때에는 엄청나게 불편해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독소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게 많은데 인체는 이미 정화 시스템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인체는 우리가 피부가 최고의 큰 장기라고 하잖아요. 피부로 모든 게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땀이나 뭐 각질도 만약 우리가 피부에서 생기잖아요. 각질 제거를 잘 해야 되는 이유예요. 피부 호흡에 도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신장도 우리가 해독 장기 중에 하나고 폐도 복식 호흡이라든지 폐도 장기이고 대장도 마찬가지. 소장, 대장, 간, 독소, 림프, 소화기관 다 전부 다가 저희가 인체 정화 시스템의 장기들이에요. 근데 얘들은 원래 정화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들의 기능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정화가 안 되게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원래 우리 몸을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림프 같은 게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렇게 부유방 같은 게 생기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부유방 수술하러 간다고. 림프를 건드리는 거는 몸 전체에 있잖아요. 전쟁을 통보하는 거예요. 림프는 진짜 림프 세라피라고 진짜 조심해서 살살 이렇게 해야만 림프액이 흘러나와서 배액이 되거든요. 거기에 수술을 간다는 거는 진짜 외과적인 그 모르는 분들의 이렇게 한계가 나중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그리고 간은 해독 화학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체 장기들을 관리하면 내 몸의 독소는 그때그때 해결이 됩니다. 꼭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먹었거나 뭔가를 스스로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독소로 인한 증상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혹시 이런 분 다 계실 거거든요. 두통이 자꾸 변비가 오고 복부 폐만 있고 잦은 감기하고 밤새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입냄새가 나고 폭식하고 만성피로 결림 있고 뻐근한 거 있고 이거 전부 다 독소로 인한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 독소들을 사실 우리는 니도 이런 증상 있고 나도 있으니까 막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막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 몸에 들어오는 독소 때문에 그게 외부 독소든 내부 독소든 내가 만들었던 이 독소 때문이라서 몸이 좋아진다는 건 이런 게 해결이 돼요. 제가 몸이 조금 약간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정상으로 나와요. 뭐 괜찮아. 나는 불편해. 어떨까요? 병원에서는 피검사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나는 괜찮아. 네, 나는 불편한데 병원에 정상입니다. 그러면 좀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쉬고 다음에 한번 검사하러 오세요. 병원은 백발백중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근무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장이나 뭔가를 측정할 때 눈에 보이는 수치는 이미 많이 나빠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 뭐 10까지 환자, 만약 0이 정상이고 일반 사람이고 10이 환자라면 5에서 8이나 9까지가 보여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병원에서 이런 치료는 10이 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다. 90 정도 되어야. 그 양자기에서 빨간불 팍팍 떠야
이분이 좀 안 좋은 걸로 알지. 뭐 파랗고 노랗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대처의학이라는데 우리 예방의학은 5에서 8, 9까지 불편한 증상을 좋게 만들어서 5 이하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근데 병원은 그냥 살 빼세요. 그리고 좀 쉬세요. 다음 피검사 해보세요 해가지고 습관을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처방을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처방은 관리는 돈이 안 돼요. 병원은 뭔가 수술을 해주거나 무슨 검사를 하거나 뭔가 혹을 떼거나 뭐 치료를 해주는 게 돈이 되지 관리하는 데는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초음파를 또 더 해보게 한다든지 피검사를 더 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분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줘. 만약에 자기 불편했는데 분명히 내가 느끼는 게 정확했어요. 몸은 했는데 병원 말 듣고 있다가 6개월 뒤에 갔는데 캔서 암 진단 받았다. 누가 책임질까? 병원은 100% 책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진단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본인이 느끼는 거는 정확합니다. 예전에 안 그랬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호들이 우리 운전하다가 신호 무시하면 사고 나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증상을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눈이 노랗다, 간이 좀 안 좋습니다. 만약 피부로 가려움이라든지 뭔가 올라온다는 거나 또 폐물이 많고 물을 좀 많이 먹거나 쉬거나 뭔가 해라. 막 피곤하고 막 기미가 끼고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 수치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진짜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 대처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궁금증이나 나의 개인 능력이 절대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그냥 뭔가 주어진 일을 잘하면 인정받는 간호사. 근데 알고 보니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오는 환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환자가 저희가 재구매가 되어야 사업이 되지만 병원도 계속 오지 않으면 병원 문 닫잖아요. 사실은. 병원 입장으로서 마찬가지로 예방의학도 있어요. 있는데 계속 모든 걸 100% 해결해 줘버리면 외래 환자들이 줄어버리잖아요. 바로바로 완전 근본적인 치료가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였더라고 보니까 지금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독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의 효과입니다. 해독을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 회복력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같은 잠을 6시간 잤는데 예전에 했던 거와 내가 해독하고 나서 같은 6시간 잠을 자고 난 아침은 달라요. 12시간을 자도 엑스레이 찍어도 피곤하신 몸이 있잖아요. 바닥에 붙어 있어도. 근데 몸이 좀 좋아진 분들은 조금만 자도 아침 눈이 딱 떠지고 몸이 상쾌해요. 이게 뭐냐면 내 몸에 독소,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독소 해독됐다는 효과를 갖다 본인이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지방세포 독소가 배출해가지고 체지방이 감소되고, 체지방 자체가 적정량은 건강한 겁니다. 원래 지방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적정량을 넘었을 때는 그게 이제 독소로 판단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독소가 좀 줄어들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 기능의 향상입니다. 우리가 뭐 양자리에 노란불 나오고 빨간불 나오신 분들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1000량이면 간이 900량입니다. 그러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모든 블러드, 피는 간에 모입니다. 그러면 간을 해독하는 건 몸 전체 피를 빨리 정화시키는 첫 번째 팁이에요. 그리고 심장에도 물론 펌프에 심장에서 모든 피를 짜주지만 심장은 짜주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여있는 곳은 간이에요. 그래서 간 해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 기능을 향상시키면 해독의 효과가 뛰어나다. 그 다음에 좋은 영양 물질을 온전히 흡수. 왜냐하면 해독이 됐을 경우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요. 제품의 효과를 뛰어나게 보려고 하면 어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 제품은 회사에서 본사에서 똑같이 저한테도 나오고 저희 파트너한테 나오는데 이분의 효과가 없어요. 제품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흡수력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 제품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기의 흡수율이 다른 거예요. 같은 제품인데 내한테는 효과 있고 나는 효과 없더라. 그거 내하고 안 맞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너무 몰라서 그래. 이런 걸 교육해야 돼요. 내 몸에 흡수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장이 좀 안 좋으신 분, 간이 안 좋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은 흡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대장, 소장의 흡수율이 좋으면 영양소 흡수가 잘 돼요. 먹자마자 화장실 가는 분은 최악입니다. 영양소는 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먹었을 때는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줘야 되고 그 세포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양소가 내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먹었을 때 세포는 세포 정상적인 분열이 가능해요. 에너지도 나오고. 근데 정상적인 영양을 안 주니까 세포가 견디다 분열을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분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영양물질을 완전히 흡수했을 경우에는 피덕 효과가 있다는 거.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깨끗한 느낌을 주는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거. 몸이 안 좋으면 지방이 지방을 땡겨요. 매운 게 매운 걸 땡겨요. 그 살 좀 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좀 성격 좋아 보이고 이런 분들은 고소한 냄새 맡으면 미쳐요. 완전 땡기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약간 고소한데 조금만 길게 맡으면 느끼해요. 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채를 먹으면 좋은데 좀 살이 찌거나 이렇게 막 폭식하고 많이 먹은 사람은 이걸 무슨 맛을 먹는 맛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독소에 절어 있어요 몸이.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물이 안 땡긴다. 얼마나 몸이 수분이 70%인데 물이 땡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땡기는 거는 몸이 그 정도로 독성이 많거나 아니면 몸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이유를 몸에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물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습이 되다 보면 이제 몸에서는 이제 수분이 들어오네 생각하니까 수분을 정상적으로 배출해요. 몸을 너무 안 넣어주잖아 수분을. 그러면 어차피 우리 몸은 60~70% 수분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흡수해가지고 그 나쁜 물들을 같이 그냥 돌려야 돼요. 오줌을 무조건 내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과식이 멀어지는 거. 조금만 먹어도 불쾌해요. 알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당연히 해독의 효과 있죠. 내가 좋은 걸 먹으면 이걸 먹고 내가 세포가 건강해지겠네. 진짜 오늘 뭐 좋다 이게 하고 이런 생각과 이거 먹으면 뭐 하겠노. 뭐 어차피 내일 되면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분들은 어차피 들어가서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 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내가 그 제품의 효과를 믿고 스타트하는 거와 어차피 먹어도 뭐 나는 뭐 이랬는데 우리 집은 원래 혈압지 바르고 다 이런데 이런 분은 진짜 독성을 가진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저희가 대학병원 안에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병원 다닐 때 이걸 한 번도 그냥 동상이 있네 하고 그 앞에까지 가지를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말은 그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출근해서 그냥 근무하고 나오고 월급 받고 이게 내한테는 전부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의미가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여유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절대 약으로 못 고친다는 이게 어떻게 약식동원이 이게 명언인 걸 갖다가 그때는 몰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희는 배우는 입장에서 꼭 봐야 되는 거 있어요. 제가 랠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병원 가면 나아요. 아픈 것도 들어가고 다리도 아팠고 뭐 수술을 하고 나니까 좀 나았는데 집에 오면 또 아파요. 특히 부모님들 병원 가면 낫고 집에 오면 아프다 하거든요. 병원 가면 낫고 왜냐면 병원 가면 금방 정상에 맞는 진통제라든지 뭘 다 주거든요.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가운만 봐도 일단 50%는 지금 나은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가운만 보면 그죠? 진짜 뭐 수의사 가운 입어도 아마 나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물고기가 사람으로 치면 물고기가 병원에 갔다가 다 치료하고 집에만 오면 또 아픈 거예요. 또 병원에 갔다가 치료하면 집에만 오면 아픈 이유가 병원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고 또 뭔가 이게 믿음이 가고 의료진 있고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있는데 집에 오면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을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안 바꾸는데 자기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집에 오면 스트레스 있죠. 먹거리가 매일 규칙적이지 않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멀쩡하게 병원 들어갔다가 집에만 오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집의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수술만 잘해서는 절대로 한계가 있어요. 항암 치료를 했든 뭘 했든 가정에서 도와주는 이 2차적인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환경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물을 바꿔주지 않고 계속 왜 아프냐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집에 있는 물이 환경입니다. 사장님 먹거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렇게 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꿔주지 않고 그래서 계속 병원 또 가는 거예요. 제가 병원 안 아프니까. 근데 그 병원의 모든 약들을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가족들한테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 에디슨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미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의 원인과
그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사실 예전에 의사 선생님들은 어땠냐면 청진기를 가지고 진료를 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청진기 되는 의사 없어요. 청진기 못 들을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때 간호사 20년 전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청음하고 막 연습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만 우리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하고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MRI라든지 CT라든지 모든 기구가 없으면 진료를 볼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의원에 가면 예전에는 막 안색을 보고 병색을 이렇게 했잖아요. 진맥 이런 게 요즘에는 그것보다 한의원에 가도 양자기를 하고 사실은 한의원에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다른 뭔가에 좋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예전하고 치료가 달라졌다는 말은 세월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의 척도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자연적인 걸로 먹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전의 치료법으로 지금은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미래 의사에 대해서 그 옛날에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부터는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크게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옆에서 좋다고 이야기해도 본인의 간절함이 없고 본인이 그런 관심이 없으면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저는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은 간호사였어요. 왜냐하면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팠다고 하는데 점점점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애기도 3명이었고 맏며느리였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아프다 하잖아요. 그럼 내 정상인 거예요. 이 정상이. 그럼 너무 공감되고 와닿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오면 나도 내시경 한번 해볼까 속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분이 그 위암 진단받아 지금 내 정상인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한 10몇 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컸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엄청 있었던 중에 우리 신랑의 직장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았는데 그때는 방판처럼 마사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업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마사지인데 강원도에서 이까지 마사지를 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이까지. 내가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어땠냐면 같은 직장에 다녔고 나는 화장품을 막 가렸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백화점 모르는 여자거도 사줬고 뭐 지하상가 모르는 옷도 자꾸 사줬고 어디 가서 모르는 거 사주는데 아는 동생이 이걸 하는데 그것도 뭐 부산에 온다는데 어차피 사줄 거면 그분한테 사주는 게 안 낫겠어요. 저는 이 생각으로 사줬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보면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쓸 건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써야지. 이 생각으로 저한테 그게 뉴스킨이 저한테 큰 선의의 힘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왔을 때 내가 그렇게 그만두지 말아 했거든요. 우리 신랑이 현대상선 다녔고 그 여직원이 현대상선 다니다가 신랑이 군인이라서 강원도를 이렇게 독립 발령받아 갔는데 저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군인 월급 잡고 맞벌이 안 하면 시작만 2-3개월 좋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만두지 말아야 돼. 탁 그만두고 바로 신랑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2년 뒤에 갑자기 애를 데리고 마사지하러 온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 거리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제품을 다 사고 또 강원도로 간 거예요. 그 제가 뭘 샀냐면 180도를 샀어요. 알바리 가고 100만 원치를 내렸어 내가. 왜냐면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샀는데 제가 180도를 샀는데 이 각질이 나오잖아요. 이게 관리를 못 받으니까 저는 3교대 하면서 계속 각질을 틀면서 3교대를 이게 저는 이렇게 왜 말을 못했냐면 제가 몰래 각질 관리를 다 하는데 내만 못한 줄 알고 이거 막 틀면서 이제 주사놓고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만 양한할 때는 발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품이 막 빨리 다르니까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이런 거였다 하더라고요. 수분도 부족한 데다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으로 본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다가 이제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우리 애들을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고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애들하고 보내고 싶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를 3명 덜컥 낳았는데 봐줄 사람은 어머니가 봐주지만 애를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병원 일은 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더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은 계속 뭐 안 시켜요.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죽고 사는 일을 할 때는 이분이 트레이닝이 될 때까지는 많이 못 시켜요. 트레이닝 된 사람들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살고 죽으니까. 그러다 그러면 계속 투입은 우리 같이 훈련된 연세 높은 사람을 시키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관심 있는 찰나에 그분이 저한테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모습으로는 무슨 사업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기 엄마였고 네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사업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스폰서 사장님과 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상은 뭐냐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할 만큼 가져가는 거. 그리고 역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래요. 저는 돈은 벌어봤는데 죽을 때까지 벌어도 돈은 모자라요. 왜냐? 근데 자산이 벌리는 일을 관심 가졌거든요.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 내가 야간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에 관심이 있었던 찰나에 스폰서 사장님이 보상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대기업 경영학과를 나왔고 수입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판인 거예요. 집에 와서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직장 여직원이었지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애 3명에 나는 혼자 벌어서는 못 산다는 애기 엄마였기 때문에 같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가 들렸던 거예요. 들렸는데 절대 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강의는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원 일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애가 많이 컸는데 애랑 대화 내용 중에서 환자 이야기 말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는 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환자들의 상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그 외 거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스코에서 강의를 이영근 박사님이 강의를 한다길래 그냥 TV에 뭐 나오고 그 남들이 봤을 때는 트렌드 현대 사회 돌아가는 걸 말해준다. 그때 들었는데 제가 뿅 간 거예요. 네트워크 이제 트렌드는 현실 점검이 됐던 거죠. 그 전에는 내 현실 점검은 됐어요. 근데 세상의 현실 점검이 이제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의학 회사 중에 뉴스킨인데 파마니스가 있다는 걸 듣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이 사업이 제대로 들리든지 이 제품이 제대로 보이든지 이 기회가 제대로 들릴 건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앉았다가 아이고 1시간 동안 좋았습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관심 있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파마니스를 어떻게 제가 들었냐면 건강기능식품은 많은데 이 파마니스 회사가 철학이 자연에서 제공되었고 과학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약 모양이지 이 모양이 약이지 약은 아니에요. 약의 성분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우리 제공된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한약방, 뭐 한의원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에는 독의 성분과 약의 성분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독성이 많은 걸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근데 그 독의 성분을 빼고 약의 성분으로 과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해서 제품으로 만들었던 게 파마닉스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한의학이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한옥품과 서울의 한옥품이 다 틀린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이 진단서 발급이 안 되잖아요. 똑같지가 않으니까. 10중 대목탕이 다 틀려요. 자, 무슨 말인지 이게 좀 다 틀리고, 그러니까 표준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과학으로 입증해가지고 입증했는데 그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 대체의학 회사가 파마닉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식스엑스 공정이라고 품질의 제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공정 가치를 거쳐요. 그리고 나중에 기능 입증까지 원료 수급부터 뭐 표준화, 안전성 이렇게 하고 기능 입증까지 하는 6개 단계를 거치는데 제약도 4단계밖에 안 거쳐요. 그리고 기능 입증을 동물 실험하지 않고 사람 실험으로 하고 기능 입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기능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효능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품 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제품들은 웬만한 제품들이 의사처방전에 등재되잖아요. 그 정도로 안전하고 효능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학자가 220명 있는 대체의학 회사 봤어요? 없어요. 박사 말고요. 제가 랠리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박사랑 과학자랑 하늘과 땅이에요.
박사님도 진짜 세상에서 공부밖에 모르고 생활을 했을 건데 과학자는 전 세계에서 자기의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입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말하는 황우석 박사님이잖아. 황우석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난다 빈다는 박사님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등재되었던 사이언스지라든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 등재하고 싶은 그런 저널지에 저희 제품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이 제품, 이 회사를 믿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서구 의학을 접목시키고 생략하고 우리 현대의학과 약간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니스 자체는 파마가 제약입니다. 넥스트는 차세대, 다음 세대, 세기.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약이라는 말이에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이런 가격하고 이렇게 센 이름을 걸고 한 회사가 있을까요? 차세대 약이라는 말 정도로 그 정도로 효능이 입증이 되었다는 말인 것 같아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타민제, 식품으로 섭취해도 되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 굳이 약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보자. 가장 먼저 소개할 게 환경의 변화. 맞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농작물이 달라졌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의 사과가 50년 전의 사과가 아니라는 거, 또 지금의 토마토가 50년 전의 토마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1950년대 토마토 안에는요, 비타민 A가 23단위 정도가 들어있지요. 비타민 C는 1100mg, 그리고 칼슘도 11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100g 안에. 어머나. 그런데 50년이 지난 2000년대를 보시면 비타민 C는 거의 반으로 600까지 떨어졌고요. 칼슘도 반이라고 5mg까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야. 그러면 뭐 앞으로 한 50년 더 지나면 그건 뭐 토마토도 아니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통해서 옛날과 같은 영양을 먹으려면요, 지금은 토마토 2개, 한 10년, 20년 뒤에 있는 토마토 3개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네. 토마토만 해도 이렇게 영양소 함량이 확 떨어졌는데 다른 과일이나 채소들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제가 한번 무대를 잠깐 이동해서 네. 질문드릴게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은데. 많이 있는데 네. 최근 50년간 비타민 A가 감자에서 거의 100%가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요? 거의 100%예요. 없어요? 그러면 편이 없어요? 예, 감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양파도 거의 100%의 비타민 A가 줄어들었어요. 무늬만 감자고 무늬만 양파인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속류소나 다른 양파의 크리스틴은 있지만 특별한 영양소 중에서 A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브로콜리가 채소치고는 그런대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브로콜리 역시 칼슘이 거의 63% 줄어들었고요. 예, 비타민 A도 5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없어졌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한 번 맺히죠. 네.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나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해야 하고 1년에 같은 나무에서 열매를 3번, 4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옛날에는 그러면 이걸 따서 우리 바로 먹었잖아요. 뭐 캐서 바로 먹고. 근데 지금은 아직 익기도 전에 배송이라는 걸 하면서 맞아. 화물차 안에서 막 익어가고 막 이러니까. 토마토 파란 거 따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익히잖아. 그 감자 양파는 그렇고. 예. 영국 정부 보고에 의하면요, 최근 50년 사이에 쇠고기 안에 세상의 철분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야, 소가 먹는 풀 자체에 문제가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소위 사료나 이런 것들도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균열 있는 새를 저희가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유도 그렇고. 맞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요, 63%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맞아요. 우유 맞아요. 네. 뭐 아까 그 엄마 소가 이미 철분이 부족한데 뭐.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땅 자체에 미네랄이 고갈돼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그걸 먹고 사는 소나 전부 다 미네랄 비타민이 확 감소해 있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합 비타민제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영양제를 필요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네. 저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퍼마넨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걸 인지를 하지 않으면 본인 혼자 7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이런 제품을 이야기하면 밥만 잘